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애 낳는다고 시댁에서 1,000만 원 줬다고 자랑. 저는 시댁에서 받은 거 없이 결혼하고 여태 일하는데 왠지 모를 이 박탈감은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제가 아는 애 있는데 시댁에서 집을 해줬거든요. 아파트를 해줬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안동까지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1,000만 원 줬는데 이렇게 입을 싹 씻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00만 원어치의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만큼 해야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시댁 입장에서는 기름칠을 한 거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해줬으니 이 며느리년이 말을 잘 듣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주는 거죠. 아니 무슨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애 낳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애 낳는 건데 1,000만 원을 줍니까? 1,000만 원이라는 고액걸요. 시댁에서 뭘 해줬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다. 1,000만 원어치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나음. 그쵸. 친구가 시댁에 안 한다 해도 성의 보이느라고 애쓰긴 한다. 그게 마음의 짐이 솔직히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고서야 1,000만 원이나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 전화라도 올 때 이렇게 공손히 받죠. 혹시나 내가 말투가 너무 날카롭지라는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죠. 부채감은 어쩔 수 없다. 애들이라도 자주 보여줘야 하고, 네. 영상통화 해야 되고요. 그쵸.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사채 이자처럼 갚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친정에서 집 해줬는데, 남편분은 친정의 추노. 이게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칩을 해줬는데, 추노?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아무튼 상대방 그 배우자의 집에서 해준 것은 공짜로 이렇게 낼름 받아먹는 거 아닙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네가 벌어야지. 네가 벌어서 살고. 남편분이 친정에서 연락 오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씻는다. 이거는 약간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약간 그런데 그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명의 괜찮으신 거죠? 아니면은 우리 님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삔또가 상한 게 아닐까? 나는 처가댁에서 집해준다고 좋아했는데 딸내미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삔또가 상해가지고 자기는 내심 공동명의로 했으면 이런 건데 그런 걸까요? 공동명의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양심 없지. 상대방 부모님 해준 건데 양심 없죠. 솔직히 뭐 아시죠? 사랑은 족같은 거고요. 결혼도 족같은 거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막 이간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이런 거는 딱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2명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뭐 임대료를 주거나 그거를 매도를 할 경우에 괜히 그 상대방 그 도장 받아야 되고 2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 명의로다가 깔끔하게 집을 사시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 24평 1억 4,500이 비싸다고. 대전은 비싸서 옆에 변두리 계룡 가는데 이게 비싼 건가요? 제가 그 동네 시세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땐 이게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잖아요. 1억대 주택이니까 시어머니가 혹시 보태주시나요? 보태주시면은 이렇게 옆에서 겐세이 놓으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시세가 좀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좀 더 싸게 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안 보태주시는데 그게 걱정이 됐나 봅니다. 이것도 집값 떨어지면 얘네가 좀 속상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의 그것은 조금 오바. 근데 원래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넓고 그 나이대가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관계니까 뭐라고 하면 너무 그거를 깊게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한마디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동네 아줌마, 동네 할줌마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대단히 무슨 식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미용실에서 하는 그런 토크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친한 사이 아니야?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그런 것이죠. 참견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잖아요. 원래 좀 오지랖의 민족답게 그리고 또 이 특정 나이대가 할줌마들 남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을 잘하고 전철에서도 막 담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친구는 아니고 오늘 만난 사이야.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동네 아줌마, 할줌마 이런 분이다.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1,000만 원 못 받았는데 싫은 소리 하시길래 시댁 손절. 받은 게 없으니 쿨하게 손절 가능. 이것도 그냥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 있죠. 나도 어른이고 그 어르신들도 어른이고 한데 내가 뭐 애새끼도 아니고 너무 함부로 막 선을 넘고 그냥 자기 아들이나 그렇게 하지 이 며느리한테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아들한테 못할 말 며느리한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불공정 거래다. 예. 우리가 또 이 물질적인 게 조금 들어가면 이게 기름칠이 들어가면 내가 또 좀 뭐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몇 마디는 들어드릴 용의가 있지만 또 또 이거 없는데 그냥 굳이 뭐 이렇게 개인세를 놓으실까 이러면 또 손절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죠. 네. 시댁에서 말하는 딸 같은 며느리는 K장녀. 이거는 동생 보모노릇 살림 미천 딸 이런 거. 공주 같은 딸 아니고 K장녀의 역할을 며느리가 대신한다.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아줌마거든요. 아는 애 엄마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갠세를 놓으시지? 기름칠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냥 잔소리 하는 것도 용돈이나 주고 하면은 땡큐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요. 예. 우리가 또 물질적인 인간 아니겠습니까? 집값의 30% 정도 모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꼴랑 그거 모아서 집 사려고 하는 거냐 하시는데 속상하다. 흙수저라 24평 정도가 꿈에 그리던 평수였는데 월세 나가는 거 생각 못 하시나 봐요. 니들 수준에 맞게 가라. 더 작은 평수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그래가지고 또 반지하 원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데 살라고 그냥 집을 구했냐 이러실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으신 분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를 내가 못 견디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반골 기질 있잖아요. 그 폭력 성향하고 반사회적 성향이 튀어나오는 게 이런 거를 내가 억제를 못 할까봐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되거든요. 나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관계가 파탄이 나고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되고 하니까 그게 또 좋은 거는 좀 아니고 근데 우리 님 약간 어머니가 약간 블랙 코미디 그쪽 과이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그러면 좀 주시면 되는데 그거 같아. 이년아 너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지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이거 같은데 나 같으면 이게 훅 올라오거든요. 또 그러면 또 네,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댁 가면 카페 가는 것도 눈치 보임. 엄마랑 있을 땐 쿨하게 커피 잘 마시는데 시어머님은 사드려도 싫어하심. 내 아들이 번 돈을 네가 다 이렇게 허튼 돈을 쓰고 다니고 믹스 커피나 마실 것이지 이러실까봐 불편하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불편한 거는 당연한 거죠. 예.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카페 못 가고 시댁에서 믹스 커피 마심.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커피 한 잔 사옴.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디 다른 년들처럼 골빈 년들처럼 비싼 커피 밖에서 안 사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믹스 커피 마신다고. 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은 그 결혼 생활이 지옥이지요. 이렇게 센스 있게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믹스 마시고 안 계실 때, 안 보일 때는 카페를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해요. 제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쳐내고 이런 고독이 좋다면은 저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옷 주려고 하는데 대량 난감.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해야죠. 시어머니 집에 오실 때 좋은 옷은 숨겨놓고 목 늘어진 티 입고 있어야 좋아하심. 저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입고, 근데 하지만 저는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이러고 돌아다니거든요. 네. 시댁 쪽 어른분들을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입고 다니고, 네. 얼굴은 화장하지 마시고, 이 몰골로, 그러니까 머리는 살짝 떡지고 이런 상태로 돌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이혼하라고 하시길래 그건 내 남편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고 연락처 차단. 괜찮은데요? 아, 이혼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세요, 아저씨는. 약간 이렇게 나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나온 것도 솔직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빠락빠락 대들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마일리지들이 쌓여가지고 나한테 막 이상한 거를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남편이랑 이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저씨는 아저씨 일이나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뭐 아들이 이혼하는 게 좋나? 근데 그것도 그거를 객기라니까. 할저씨들도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화염을 터뜨리고 이렇게 이게 아스라이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완전 하늘배가 돼가지고 약간 기운 없기 바로 전에 이렇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혼시키네 어쩌네 막 그러시는데 그냥 그때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 그 있잖아요. 갱년기, 남성 갱년기 때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촉도 아니고 자기 속마음도 아닌데 괜히 질러보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성 갱년기.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 그렇잖아요. 그 뒤에는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 톤부터 달라져요. 노인네들 보면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좀 더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밥도 겨우 드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렇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갱년기다. 갱년기의 그 분노 폭발 시기. 하지만 그게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술집 뭐 식당 이런 데 가서도 아저씨들 소주 까고 그러잖아요. 60대 초반에서 중반 그 아저씨들 목소리 존나 크고 아주 그냥 개저씨 같이 구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이후에 확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걸음걸이도 이렇게 걷고 네,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런 거죠. 잠깐만요. 신우들이 다 차단을 해주셨다고요. 신혼 초에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갖다 버리라고 망발한 시이모한테 신우들이 난리친 후 10년 넘게 그 시이모를 만날 일이 없었다. 알고 보니 신우들이 시어머니한테 압박을 넣어서 저랑 못 마주치게 한 거다. 시부모님도 아주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지만 순한 맛. 남편보다 시댁 식구가 나음. 그래야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나아야죠. 근데 이 시이모는 왜 남의 집 와가지고 겐세이를 놓으시는 거죠? 이런 거 너무 웃겨. 아니 자기 새끼도 아니고 너무 건너잖아.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세요. 님 식구들이나 잘 챙기시고요. 아니 왜 시이모라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나 이해가 안 가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원래 시이모가 더 간섭지래요? 난 진짜 글쎄요. 난 이모라는 존재가 저한테는 별로. 네. 고모 이모 둘 다 존나 짜증나. 신우가 개떡 같으면 동서가 좋고 동서가 개떡이면 신우가 좋고 뭐 그런 것이죠. 신우 동서 다 개떡 같은 경우도 물론 있죠. 다 족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가 식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자만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고 이 남자들도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움받은 거 없이 둘이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몇 년 지내다 보니 제가 안 되겠는지 당당하게 난 너한테 기대감 없다. 기본 토리는 포기했다. 도리도리? 그 도리? 안부전화 도리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라 도리 안 하던 제사 챙겨라 도리 용돈이나 챙겨다오 그러셔서 돌아버리겠다. 아니 이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신데 용돈 좀 달라.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뭐 하셨길래 이렇게 돈을 달래? 미치겠네. 도리도리. 그럼 도리도리 하세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고멘. 용돈 고멘. 아니 그동안 뭐 하셨어요? 용돈 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뭐 당당하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신협이야? 여기가 신용협동조합이야?
기본이 안 됐다고 욕먹었어요. 욕먹고 안 주면 되잖아. 욕먹고 돈 안 주면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님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형편이 안 되므로 네,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네, 도리도리 도리도리. 아니 무슨 맥혀놨어 만기도 했어. 뭐 이렇게 달라고 난리야. 아무튼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아니 잘 사는 결혼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잘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이 결혼은 촉 같은 거구나. 응? 이 시월드 내가 그런 꼴을 당하더니 그냥 평생 혼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잘 사시는 분 많아요.